안녕하십니까. 김종태 경제플러스 제10회 2부 순서입니다. 뭐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0회라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두 자릿수거든요. 이게 처음에 과연 두 자릿수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이 무더위에 드디어 진짜 뭐 아주 감동적으로 이제 10번째까지 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폭염주의보가 전국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지금 고생들 하시죠. 어디는 뭐 35도, 6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고 서울도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무더위 때문에 열대야로 많이들 시달리고 계신데,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중동이나 다른 나라의 무더위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50도까지 가는 뭐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하시고 꼭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전기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예비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더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에어컨 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전기 소비가 많아지고 지금 예비율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 저희 평상시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무더위가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도 이 전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걱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뭐 시원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공기관들은 이미 온도를 좀 조금씩 그 양보해서 좀 그 덜 시원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좀 아끼고 있는데, 그 개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가정의 어떤 누진율이 아마 그 여름에 그 에어컨 많이 쓰시면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 계산해서 그 누진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도록 조금 좀 아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까짓 거 더우면 샤워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밤에 뭐 저기 그 뭐 한강변에 가서 좀 같이 그 뭐 깔고 좀 누워도 계시고, 뭐 저는 보라매 공원 근처에 사는데 그 보라매 공원에 풀밭에 쫙 해서 깔고 누우면 여름에도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름을 이겨내는 좀 지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전기 부족해지면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살고 있는 시대 공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물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 전기 부족만큼이나 지금 물 부족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먹고 마시고 씻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가축들이나 동물들한테 이게 먹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뭐 사막처럼 사막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제 물이 귀한 어떤 자원이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점점 더 이게 우리 비가 오는 것도 일시에 한꺼번에 와서 싹 쓸어져 내려가 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뭄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그다음에 또 이 땅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어떤 지하수도 지금 고갈이 돼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그 뭐 전체 지구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지금 포함돼 가고 있다는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듣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저희 2부 순서에서는 물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오수, 폐수, 하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바다로 흘러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런던 협약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해양 투기 뭐 폐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뭔가 처리가 돼서 다시 재활용되거나 저희가 다시 또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많은 기술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하수 폐수 처리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로스웰 워터텍 글로컬, 죄송합니다. 로스웰 워터텍 글로컬의 이혁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회사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로스웰 워터로 최근에 이제 개명을 하려고 준비 중. 아, 그러시군요. 로스웰 워터텍 글로컬. 뭐 이제 원래 뭐 저희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전에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발음할 때마다 어려운데, 하여튼 로스웰 워터텍 아니면 로스웰 워터텍 글로컬, 우리 물에 관한 회사입니다. 물, 특히 이제 그 하수,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하수 처리. 네. 하수 처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우리가 뭐 하수 총말, 뭐 하수 처리 종말, 뭐 이런 종말장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예전에 그런 걸 봤는데, 자, 오늘 우리 하수 처리 관련돼서 한번 아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수 처리, 여기 지금 이렇게 뭐 배너도 가져오셨는데 그 하수 처리 한다는 거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먹는 물도 중요한데 네네. 먹는 물의 소스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에서 비가 와서 그게 이제 강물로 가서 강물을 우리가 끓여들여서 그 우리가 네, 시스템에서 그렇죠.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상은 수자원만 잘 이용하면
물 부족은 아니다. 그런데 관리만 잘하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하, 물 부족가 예,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로스로터텍을 창업하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사실상 먹는 물 자체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먹는 물의 단가는 굉장히 싸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먹는 물이 문제가 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못 사는 그런 것 같아요. 나라들이 굉장히 그 헐벗고 굶주리는데 물을 우리만큼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낮은 그레이드의 물을 먹고 있는데 네네. 사실상 그런 나라들한테 가서 우리가 비싼 공법으로 막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서 비싼 물을 먹이면 절대로 못 먹죠. 단위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세계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바로 먹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싱가포르고요. 싱가포르는 하수를 처리해서 바로 물을 먹습니다. 그만큼 처리를 깨끗하게 해서 먹을 만한 수준으로 바꾼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를 해서 하수를 완전히 그 먹는 물 수준 이상으로 해서 네. 경제를 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장 그 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닷물을 가지고 먹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두산중공업이 뭐 그 그렇습니다. 부분의 강점. 그 부분은 세계에서 있죠. 네. 그 최근에 이제, 해수를 담수하는. 해수를 담수하는. 예전에는 물을 끓여가지고 하는 방법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멤브레인 막을 써서 가는 쪽으로 예, 멤브레인으로. 많이 발전을 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브레이키시 워터를 해가지고 중동에 가면 땅을 파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아시스 같은 데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민물이겠네요. 예. 예. 그런데 민물인데 거기에도 염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사막처럼. 바닷물의 염도가 한 우리가 클로라이드 그 염소 성분으로 해가지고 네. 2만이라고 하면 예. 그 물은 그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물은 약 3,000에서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표수로 먹는 서울의 수돗물의 원천이 되는 그런 물은 우리가 염도로 따져서는 한 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물에도 염도가 있긴 있는 있습니다. 거죠. 아주 예. 미세하지만. 예. 염도가 아예 없으면 맛이 없거든요. 예. 하긴 그러겠죠. 밍밍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수를 담수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는 원래 그 바닷물이나 이런 거 섞습니다. 완전히 증류수처럼 만들어낸 데다가 다시 또 염도를 약간 넣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또 사실을 알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물 자체가 우리가 자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제 이 물에 대한 관심을 가졌냐면 88 올림픽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상 먹는 물은 지하수를 먹고 소독을 해서 먹고 등등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먹고 버린 물이 이게 이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2의 오염을 낳고 이게 식수형 오염을 가고 하니까 우리가 그 하수 또는 폐유수의 처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단한 게 88 올림픽 시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민소득이 약 한 5,000불이 안 되는 88년 올림픽 때가 그 정도였었나요? 예. 만 불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 전에 5,000불이었고 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로 이제 굉장히 올라갔어요. 급격하게 올라갔나. 그래서 우리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당시에 한 5,000불이었으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 한 6,000~7,000불 정도가 돼야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7,000불 정도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국가냐면 남미의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이런 나라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하수를 처리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실은 그 국민소득이 그 정도 안 될 때는 하수 처리도 없이 먹는 물 확보하기도 힘든. 그렇죠. 먹는 거 위주로 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하수를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물들을 이제 확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그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30년 정도 경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선진국대로 올라오면서 하수 처리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서 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하수를 가지고 먹는 수준은 아니지만 공업용수로 활용하거나 다시 활용하고 우리가 중수도로 활용할 정도의 그런 실력이 되고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바닷물에는 적조 그리고 민물에서는 우리가 부영양화, 그렇죠. 녹조 현상이 나타나죠. 물이 썩는 거죠, 일종의. 이게 물이 물이 썩어서 거기에서 이제 녹조류가 껴서 이런 것들이 죽어서 이제 사체가 발생하면 바닷물에서는 빨갛게 되고 민물에서는 녹색이 되죠.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부영양화인데 부영양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사람이 그 단백질을 먹고 버리는
질소, 그리고 우리가 세제에서 나오는 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뭐 질소인들이 예, 질소인이 문제가 되고 그 전에 우리가 88 올림픽 그 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그냥 유기물이 그냥 먹고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버린 물 자체가 질소인을 처리하기도 전에 물이 들어와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유기물로 해서 오염이 된다 그러는데 네.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분노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버리면 그렇죠. 이것들이 네. 가장 오염이 되는 그런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유기물 처리부터 시작해서 질소인 제거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을 써서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우리가 네.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최근에 우리가 했던 질소인 제거. 질소인을 제거하는 그것도 방식. 화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생물학적으로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하려고 생물학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방법이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바로 저는 그 분야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질소와 인을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제가 그 도시 지역은 이게 오수, 뭐 하수 이게 전부 다 분리돼서 이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그 강원도 어느 지역 갔더니 농촌 지역도 이제 강 개천이 이렇게 흘러가면 예전에는 뭐 집에 있는 폐수를 전부 개천을 다 흘러내렸던 적이 어렸을 때 기억이. 근데 지금 그것도 따로 관으로 빼가지고 그 물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농어촌 지역까지도 그런 이제 시설들이 지금 돼가고 있거나 이런 걸 저도 이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버리고 이제 일종의 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되거나 공업용수로 쓰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길목에 이제 우리 워터텍 로스웰 워터텍 글로컬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다시 좀 중요하게 포인트 딱 짚어서 어떤 걸 하는지, 뭐 이게 좀 뭐 배너도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그 일반적인 하수처리장은 부지에다가 이렇게 가시다 보면 동그랗게 돼 있고 반응조가 막 흩어져 있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반응조를 한꺼번에 다 모르는 거죠. 저게 하수처리장이죠?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모든 반응조를 다 이렇게 몰아놓은 겁니다. 몰아넣어서 한 군데에서 물이 다 흘러서 내려가고 슬러지까지 여기서 다 처리가 되고 하는 시스템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고 부지가 소요가 적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게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멤브레인은 아니고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린 멤브레인 아니죠. 죄송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질소인 제거하는 거는요. 질소는 그 산소를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을 굶겨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우리가 암모니아 자체가 있는데, 암모니아가 이제 공기를 받으면 이것이 이제 암모니아가 NO2 이런 그 질산화, 아질산화 그리고 질산화 질소가 변하는데요. 이거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중간에 그 N2로 해가지고 가스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대부분 물속에 그 질소 오염이 생기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를 주입한 다음에 공기를 다시 없애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그 질소가 발생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은 우리가 세제류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요건 어떻게 하냐면 슬러지를 굶깁니다. 굶긴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공기를 확 불어넣어주면 슬러지를 확 먹어버려요. 그런데 대부분 슬러지 속에 인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러지가 과잉으로 해서 인을 먹는다 그래서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호기조로가 나와 있고, 이거는 무산소조, 혐기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생물을 굶기는 조고요. 호기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산화하는 조, 그다음에 아까 슬러지를 왕창 먹게 하는 그런 조가 되어 있고요. 요 구성을 한꺼번에 다 몰아넣는 거죠. 저도 좀 알긴 알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만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같아요. 우리 그 하수 처리를 하는 기존의 방식은 상당히 큰 장소, 넓은 장소에서 우리
뭐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저기 노량진 네. 뭐 하수 처리장 있는데 버스 타고 지나다가 보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가려져 없지만 처음에는 막 저런 게 보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넓은 데서 물이 흐르고 넘치고 흐르면서 이제 정화가 되고 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보였었는데 우리는 그걸 아주 컴팩트하게 작게 네. 그 작게 만들고 그 안에서 또 혐기와 호기를 이렇게 섞어서 그 효과적으로 이거를 질소인을 제거한다. 질소라는 게 우리 공기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질소하고 다른 건가요? 예, 그거는 네. 물속에 용에 들어가면 우리가 단백질 자체가 네. 우리가 인분으로 버릴 것 같으면 그것이 물속에 풀어져서 네, 네.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 예. 암모니아나 또는 질소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들어가도 그냥 질소로서 녹아있지.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질소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제 오염 물 상태에서의 질소와 인이 좀 안 좋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 지금 현재 이런 하수 처리 시설을 국내 뭐 처리장에 여러 군데 시공을 하신 거죠? 최근에 저희가 가장 그 발목할 만한 그런 예. 시설은 여기도 바로 있는데요. 예. 안양 박달 하수처리장에 예. 기존에 상부에 나와 있는 이 처리장을 예. 지하로 넣는 법을 저희가 해서 지금 가동 중입니다. 겉에 보이지 않게 이제 완전히 땅속으로. 예. 그러면 이게, 겉에 예.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 위에는 공원화 시설이 되는 거고요. 예. 저게 그럼 지하 모습인가요?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 모습이시구나. 네. 예. 그러네요. 요게 좋네요. 저희가 최근에 뭐 건설은 지금 포스코 건설에서 하지만 네. 저희 기술이. 핵심 공법이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법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술료 이렇게 받으시는 거네, 그러면? 기술료하고 저희 핵심 그 특허 기자재를 예. 저희가 납품하게 됩니다. 기자재 납품. 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하수처리 시설을 지금 이제 만들고 계시고, 이제 저 네모난 형태는 기존 방식을 컴팩트하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거로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 저게 아니라 저보다 더 효과적인 걸 만드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게 어떤 방식이죠? 뭐 원통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네. 아까 그 회장님 말씀이 네. 시골에 가니까 상당히 작은데도 지금 많이 네, 처리장을 네. 만들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개천이 깨끗하게 흘러가길래 이상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집집마다 오수가 들어오면 네. 이게 좀 뭔가 좀 지저분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따로 빼고 있더라고요, 관들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대통령께서 남미 네. 순방하셨을 때 예.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쪽에 가서 갔었죠. 저희가 예. 그쪽에 그 물 산업하는 업체로서 현지에서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셨어요? 네. 어우,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쪽이 지금 예. 티티카카 호수가 있거든요. 그 페루에? 페루에? 페루하고 볼리비아 중간에 있죠. 걸쳐 있는 호수인가 예. 보죠. 그게 남미 최대 호수인데 그럼 두 나라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렇게 거네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현지 사람들은 네. 거기 안에 그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 도시가 침몰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라진 도시. 굉장히 사라진 예. 도시가 거기 있다고 믿고 예. 실제로 많은 증거들도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쪽이 문제는 수천 년 동안 지금 계속 그게 남미에 그 주변에 그 유명한 마추픽추 마추픽추. 지역 그 안데스 산맥 그 이론의 그런 물들이 다 그 호수로 지금 다 직결이 되거든요. 그럼 뭐 오염도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이제 그 호수가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녹조류에 의해서 철저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예, 상황이라는 예, 거네요. 그런데 그거를 질소인 때문에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 녹조가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뭐 저희가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그쪽에서 이제 계약까지 체결하고 이렇게 오신 거네요. 계약보다도 저희가 그쪽에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하고 예. 향후에 사업할 때 저희 기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만들어서 왔죠. 그럼 거기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호수가 오염이 돼 있으면 오염원들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한 최소한 뭐 수십 군데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거나 그럴 텐데 그걸 위에서부터 그 상부에서부터 처리를 안 하고 내려보내면 계속 오염이 되고 또 그 안에 그 바닥 긁어내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해야 될 준설도 해야 될 건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필요하면 했죠. 네. 하는데 그걸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으로 밑에 슬러지를 완전히 끄집어내서 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 나중에 이끼 제거제 정도만 뿌린 정도가 돼서 그거는 뭐 계속 누적돼 있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그 어항 있잖아요. 어항을 몇 번 이제 키워봤는데 처음에 넣을 때 그 바닥에 깔고 해서 이제 물을 넣고서 이제 여과기를 돌려도 굉장히 이게 막 그 불투명해요. 막 그러다가 한 하루 정도 이게 계속 돌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막 뭐 깜짝 놀라게 아주 맑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준설도 확실하게 다 퍼내고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물 오염원도 다 제거하면 그거 뭐 깨끗하게 해주게.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처리장을 우리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부 예. 상류에서 이제 상류도 예, 있고, 오염원들 아래도 예, 있고,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그 우리나라하고 이 그 마을들이 네. 흩어져 있는 정도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밀집돼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마을들이 듬성듬성. 네, 듬성듬성 예. 떨어져 예. 있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로를 다 깔아서 네. 처리장을 뭐 한꺼번에 모아서. 모집을 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 뭐 비용도 많이 가장 문제, 들겠네. 예. 예. 차지관로 비용도 많이 들고 두 번째는 거기는 자연하천이 그 흐르는 네. 데서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물 자체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시냇물에 예. 하나의 그런 소스가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현지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예. 그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혜 환경을 가진 그러한 그 천연 그 지역인데 네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가 거의 파괴가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훌륭한 관광 자원이나 예, 뭐 천혜 그렇죠. 천혜 자연을 갖고 있는데 예, 예. 물 때문에 그게 파괴될 수 있다는 예, 얘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페루 쪽에 그 작은 도시들을 총 58개 도시에 대한 타당성 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나라도 지금 남아 있는 건 마을 하수도 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아직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같은 거. 그래서 이걸 한번 이 시스템을 네. 한번 작게 예. 해서 가장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예. 걸 좀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요 반응조 자체를 요게 하나의 반응조거든요. 네네. 요게 하나의 단위인데 이게 이제 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죠. 요 사각형이 있는 거를 원통형 예. 우리가 이런 버티컬 파이프인데 예. 그걸 스파이럴 타입 그 강관으로 말아가지고 예. 잘라서 그거를 반응조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하나면 되고요. 여기는 거의 하나, 둘, 세 개 정도면 되는 거고 이건 2개 정도만 되면 되는 거고 이걸 대체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거 반응조를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까지 다 해서 현지에서는 매립해서 나중에 쉬운 점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특허를 냈고 요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받아서 현재 지금 그 시설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공법이라는 거잖아요. 예. 신공법이고 예. 지금 저 사각형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하수처리 시설이 하수처리장이 기존의 것보다도 훨씬 더 축소된 콤팩트한 사이즈인데 예. 저거보다도 더 소형화하고. 소형화시킬 수 있는 이제 공법이라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반응조는 최소한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반응조를 네. 하기에는 왜냐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거푸집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양생하고 등 이런 기간이 그 하수처리장 만드는데 그 정도 그렇게 오래 2년 걸립니까? 정도 걸리는데요. 어. 운전까지 다. 저희가 이거를 패키지 한간으로 대체하면 약 6개월 정도면 시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도 아주 많이 굉장히 단축돼요. 단축되고 금액도 상당히 적게 되고. 근데 궁금한 거는 예. 저런 시설, 그러니까 뭐 크든 작든 이제 뭔가 그 하수 처리가 돼서 결국 마지막에 생산되는 거는 뭐 우리가 음용을 할 수 있든 없든 하여튼 뭐 좀 깨끗한 물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저런 형태의 그 하수 처리 시설에서 나온 물하고 신공법 특히 원통으로 해서 더 축소 규모 작게 한 이 그 시설하고 해서 그 처리돼서 나온 물의 어떤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뭔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요 시스템에는 요건 저희 특허공법이거든요. 네네. CSBL이라는 특허공법인데요. 네네. 요 방식을 그대로 저희가 그 원통형 강관에 적용을 해서 예. 설계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시공 방법만 틀린 거죠. 네네. 그래서 설계 수준이나 이런 거는 이 콘크리트형이 가지고 있는 그 네. 수치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문제는 이제 못 사는 나라에 가보니까 작은 단위로 되어 있고 네. 이게 경제적인 그러한 그 경제적인 시공 공법이 아니면 저희가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네. 예.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페루 쪽에는 이미 현지 업체에서 저희한테 특허 그 로얄티를 지불했습니다. 그거 볼 수 있다고. 그럼 이제 그 저희가 자기들 쓰겠다는 얘기, 예. 그 방식을. 네. 예. 네. 지금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거기가 티티카카 호수가 해발 3,800입니다. 어우, 우리나라 뭐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네. 백두산의 2배라고 예,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미생물 자체도 네. 거기 가면 거의 호흡을 하기 힘들 정도로 되기 때문에 고산 지역이다 예, 보니까 이런 처리장 자체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현지에 가서 네. 현지에
과연 적용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 가서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하고 MOU를 체결하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쪽에 저희 시스템을 파이로 플랜트로 놔서 이게 되면 이쪽 볼리비아도 25개 하수 처리장이 있거든요. 네네. 그 처리장을 저희 공법으로 쓰겠다고 하는 MOU를 체결해 왔습니다. 아유, 요거를 네, 지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지금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 뭐 최근에 듣던 소식 중에서 가장 반갑고 아주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뭐 MOU를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익스큐즈 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네. 아주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MOU인데 저희가 이제 콜래보레이션 어그리먼트가 돼서 MOU보다는 한 단계 높은 위에 어그리먼트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하는 부분도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각형으로 돼 있는 저거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그다음에 중국에도 지금 많이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신공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기술,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신기술에 대한 적용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라는 얘기를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단 공무원하고 말단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마 우리 그 이 하수처리 시설에도 똑같이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하나 테스트 베드나 뭐 테스트라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원통형 신공법으로? 저희가 국가 과제로 저희가 신청 중에 있고요. 그게 아마 11월 달부터 저희가 착수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특정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일단 어떤 우리의 신공법의 어떤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그 키워드가 뭐냐면 효율성. 그다음에 그 비용의 어떤 축소, 작은 저렴한 비용으로. 그다음에 공간도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그 큰 그 사각형에서 그 나타났던 효율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면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혹시 지자체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신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그 뭐 검증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검증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그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그렇다면 분명히 그 지자체든 아니면 그 전체 예산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신기술 도입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제가 대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자체에 계신 분들 좀 참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 이게 굉장히 그 사적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김 회장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그 초음파 관련된 업체를 소개해 주셔서 맞습니다. 그 업체와 굉장히 저희가 시너지가 나는 그런 공법을 바로 이 공법에 적용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산소를 이 호기질에서 불어넣기 때문에 이 동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동력비를 산소 주입 동력비를 약 절반으로 줄인 공법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저도 역할을 했네요. 그러니까 요건이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작은 하수처리장은 국내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글로벌 마케팅을, 인터넷 마케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뭐 알리바바 같은 데다가 이게 단위 뭐 톤당 얼마 이런 정형화돼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마 획기적인 지금 우리 그 로스웰 워터텍 글로컬, 우리 그 하수처리 전문 기업인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 하수처리 시설도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 그보다 더 컴팩트하게 해서 또 똑같은 효과를 내고,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혐기와 호기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돼서 이제 그 화학적이 아니라 그 자연 친화적, 생물학적으로 이제 처리가 돼서 나중에 생산되는 그 물은 뭐 음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공업용수로 재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물이 생산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자, 어쨌든 국내에서 우선 이게 잘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제 그 페루하고 볼리비아의 그 호수에 지금 적용하는 것들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충분히 거기서 검증이 되고, 다시 검증이 된 걸 국내에 가져와서 한다면 뭐 충분히 이제 뭐 시간이 많다면 이제 얼마든지 기다렸다 하면 되긴 하는데,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진행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빨리 적용되는 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 계신 분들도 과감하게 한번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어차피 수요자는 지자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자체 그 하수처리장 이런 데들이 기존에 이제 노후 시설을 개최하거나 뭐 새로 지하거나 그 공사가 필요할 때, 공사할 때 우리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인가요? 거기에 환경산업기술원이요. 환경산업기술원에 계시죠? 저희가 이번 달부로 졸업을 했고요. 그러세요? 졸업을 해서 지금 이제
홀로서기라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 사무실도 어디로 딴 데로 이전을? 네, 구리 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이전하셨어요? 네. 오늘부터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아직도 그 연구원에 계신 줄 알고 그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이제 그 창업보육센터에 네. 그동안 이제 입주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홀로서기를 하여튼 축하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지원을 잘 받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모범 사례가 돼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졸업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은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을 잘 알고 거기 뭐 관계자분도 많이 아는데 우리 환경산업에 관한 상당히 많은 그 지원도 하고 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또 우리 이런 훌륭한 기업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들을 뭐 또 나간 자 또 새로운 데가 또 좋은 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우리 환경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또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어떤 그 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홀로서기 하시면 이제 뭔가 좀 그 직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내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작지만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페루에 지사가 있고 콜롬비아에 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본사가 있고 이렇게 3원 취재되어 있고 캐나다에는 저희가 그 설계하는 그런 팀들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총 4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 월요일 저녁이 되면 항상 우리가 스카이프로 컨퍼런스 미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기술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또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데는 또 우리가 또 우리 기술을 가지고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뭐 어차피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이 보시는 분들이 뭔가 좀 우리 그 보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도움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뭘 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그 협력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 딱 그 파이로 플랜트를 저희가 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거의 국내에서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 실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면 이제 볼리비아 쪽에 25개 하수 처리장, 그리고 페루 쪽에 58개 처리장에 저희가 그 대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한번 클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면 뭐 클라우드 펀딩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우리의 기술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뭔가 좀 역할을 하게 되면 뭐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도 뿌듯함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우리 시청자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동안 하여튼 그 집요하게 뭐 한 우물을 이제 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수 처리 관련된 아주 정말 그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또 실제로 적용해서 테스트 베드는 또 해외에 만들어 놓고 해외 지사들을 통해서 아주 글로벌하게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면서 한 발 한 발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옆에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오늘 모셨는데요. 일단은 뭐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계획들이나 그 앞으로의 어떤 그 플랜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또 하수 처리 관련된 특허와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느 회사보다도 가장 그 좋은 어떤 효과를 내는 그런 시설로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 뭐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이걸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수 처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처리 관련된 그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 신기술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걸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기 이메일로 쭉 흘러가고 있죠. 자, 이메일로 궁금한 사항도 한번 이렇게 문의도 좀 주시고 저희 동영상이 이제 오픈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뭐 보시는 데 있으면 댓글도 좀 달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저는 특히 관심이 가는 게 티키타카? 티티카카. 아주 굉장히 티카티카가 아니고요. 티티카카. 티티카카 호수가 이제 그 페루하고 볼리비아 이제 걸쳐 있는 하수인데 그 상당히 정말 많이 그동안 한 번도 이제 이런 어떤 처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거를 양국 정부가 나서서 그걸 지금 현재
그 오염원을 없애서 아주 깨끗한 호수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표가.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그쪽에서 정부에서 투자를 할 거고 우리 기술이 적용이 될 건데, 그게 어느 순간 정말 맑은, 아까 어항 말씀드렸듯이 막 그랬다가도 정말 뭐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맑아지는 그런 것들 우리 역할을 하셔서,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인정받고 그게 이제 전 세계 국내 다 적용이 돼서 아주 우뚝 서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하고요. 네. 저는 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네. 이렇게 멘토를 이제 여러분들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참 김종태 회장님한테 아이고, 또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부끄럽게 또 갑자기 저도 MBC인데 하여 필요할 때 네. 가장 필요한 그런 그 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이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아이고. 또 클라우드 펀딩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네. 기반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제가 크라우드 펀딩 또 책임지고 또 하네요. 뭐 우리 프로그램도 역시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펀딩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아마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거기 아니더라도 또 크라우드 펀딩은 최근에 그 KTV에서도 또 크라우드 펀딩을 만들었다고. 이건 사실은 이제 뭐 공개를 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KTV에서 만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제가 좀 이렇게 뭔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엮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자금이 조달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그동안 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뭐 포부나 앞으로 큰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생전에 그 프랑스의 비올리아라든가 수에즈 같은 물기업을 한번 제가 그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인데, 아마 그 이건들이 요 볼리비아하고 페루 건들이 되면 그 길에 굉장히 그 빨리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수자원공사라고 있잖아요. 네. 그 수자원공사하고 관계는 어때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도움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수자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댐을 막아서 먹는 물을 처리하는 먹는 물 쪽. 그런 쪽입니다. 우린 또 다른 분야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좀 다른 입장이네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자원을 가지고 하는 쪽이고, 저희는 사람이 먹은 물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우리는 말단에서 처리하는 쪽이고, 하수 처리니까. 그래서 이제 수자공사도 하수 처리 쪽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거기는 워낙에 그 사업 영역 자체가 그 먹는 물 그 제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먹는 물 후처리보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낯선 분야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물, 또 이렇게 버려지는 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시키는, 또 재생을 시켜서 뭐 다시 또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이게 잘 돼 있는 게 선진국이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뭐 정말 우리 그 흙탕물을 먹어야 되는 후진국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선진국 그 대열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지금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사이즈가 작고 좀 더 저렴하게 하는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 로스웰 워터텍 글로컬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필드에 그 해외에서 먼저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큰 성과에 있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뭐 저도 최대한 응원을 해서 우리 로스웰 워터텍 글로컬이 로스웰 워터텍이 정말 국내외로 우뚝 서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룬 얘기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10번째 오늘 시간인데,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초대했던 분들하고는 좀 색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또 환경 쪽이지만 우리 또 스타트업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창업보육센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홀로서기 하셔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필드에 나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 창업자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뭐 데스밸리 분명히 넘어섰고요. 그 성장하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상장까지 쭉 같은 어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또 우리 물에 대한 처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로스웰 워터텍 글로컬에서 하는 방식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게 성공해가는 과정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아마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10회차 김종태 경제 플러스 10회차 2부 순서를 이제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휴가 시즌입니다. 저도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서울 가까이 오니까 뭐 차가 쌩쌩 달리는데 서울 가까이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외곽으로들 많이 아마 나가시는 것 같은데 각종 사고들 주의하시고 또 뭐 우리 휴가 시즌이나 우리 그 명절 귀성 귀경할 때 많은 사고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시즌은 정말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올 여름이 유난히도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긴 한데 유난히 더워서 그 건강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라고 하여튼 힘내서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들 하여튼 끝까지 꼭 해내고 말고 또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국가에서 그 경제에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뭐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펀딩포에서 같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